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얻는 가치하고 실제 지불하는 가격, 그지? 비용하고 비교해가지고 제품 구매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지? 한계 편익하고 한계 비용하고 비용하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소비자 중심 가격 결정법 또는 수요 기준 가격 결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가격 평가법이 있고 직접 지각 가치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격 평가법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여주면서 제품의 적정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빈번히 구매하거나 평가하기 용이한 제품에 적합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뭐 어렵지만은 뭐 우리가 CVM이란 게 있어. 여기 지금 요새 뭐 경제성 분석, 그 비용 편익 분석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뭐 이런 가치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래서 가상가치 평가법, 가상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다. 가상가치 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죠. 간평사들이 좀 주로 좀 하는 부분이죠. 예, 설문조사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간평사들도 이 방법 잘 사용할 줄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컨조인트 방법, 그지? 컨조인트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전부 뭐로 하면 된다?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지?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뭡니까? 물건의 제품의 어떤 사진들이나 그림들 보여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어떤 속성을 좋아하느냐. 뭐 자동차 치면 핸들 모양을 1번 이런 모양, 핸들 모양이 이런 모양, 자동차 핸들이 이런 모양이 있고 2번 한번 자동차 핸들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어떤 핸들 모양을 당신은 선호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2번 직접 지각 가치 평가법. 소비자들의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을 보여줍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접 평가하도록 예, 자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각하는 가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됐죠? 예, 이건 경쟁 제품도 보여주는 것이지. 예, 예, 됐습니까? 이건 자사 제품 보여주는 것이, 그지? 예, 그런 차이가 있다. 지각 가치 평가법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한마디로 실험 대상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경쟁기준 가격결정법에는 크게 이제 모방 가격, 입찰 가격 알죠? 선도하는 기업을 따라가는 가격이잖아, 그지? 뭐 고객 레이트 프라이스 메소드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1인 선도 기업이 가격 결정하면 따라하는 거지, 따라하는 거, 그지? 선도 기업의 제품 가격 동일하게 책정할 수도 있고 높게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선도 기업보다 낮게 책정하게 되면 더 낮게 생각하면 선도 기업한테 한 대 맞죠, 그지? 조심해야 돼, 그지? 눈치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의 마케팅 전략을 잘 써야 되는 것이고. 입찰 가격은 알잖아, 그지? 조달청, 우리가 프로젝트 이런 거에 따내기 위해서, 연구 용역 같은 거 따내기 위해서 하는 가격 결정법입니다, 주로. 그래서 학교 같은 교수들이 많이 하죠. 입찰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들 월급 가지고 안 되니까 월급 말고도 자, 나는 부수입으로서 이제 연구하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공공 프로젝트나 민간 프로젝트의 사업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할 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도 뽑겠죠, 그지? 그래서 통상 낙찰자는 제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되고, 그지? 그 사업자가 제출하는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된다. 뭐 이래 됩니다, 그지? 입찰 가격 결정 방법이 있다. 조달청 또는 뭐 국책 정부의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그지? 여러 가지 뭐 통상산업부라든지 뭐 지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관에서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뭘 알고 싶은데 정책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이슈가 터졌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없어. 지금처럼 뭐 의료와 관련되는 지금 사태가 발생했잖아. 그럼 정부가 자기들 또 문제 일으켜 놓고 해결 방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구자들, 뭐 교수나 말이지, 국책 연구원 있는 사람한테 이런 그 주제를 풀어봐라고 주거든. 그게 프로젝트야. 연구 영역이야. 그래 주면은 뭐야, 입찰 가격을 가장 낮게 제시하는 데다가 주든지 아니면은 그 연구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사람들 주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도 그거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입찰 가격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대학원 오게 되면 그런 거 다 프로젝트 해보죠, 그지? 용돈 벌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음. 자, 보자. 그 다음에 심리기준 가격 결정법. 앞에서 했잖아, 그지? 이거. 소비자들이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격. 뭐 단수 가격, 짝수 가격, 명성 가격, 간수 가격. 여러분들 받는 거 그대로고. 자, 그 다음. 자, 그래 이래 했거나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 시뮬레이션 및 최종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화해서 예상 판매량과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자사가 신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어떤 적정 판매량하고 적정 매출액에서 적정 이윤을 갖다가 가격대별로 계산해 봐가지고 이 정도 매출이 될 것이다. 시장성이 있다 없다 다 따져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종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지? 그래서 가능을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관리 전략 봅시다. 더 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페이지 236쪽입니다. 236쪽, 페이지 236쪽. 자, 가격 관리 전략 색깔 좀 바꿔볼까? 이번에 보라색 이런 거 해볼까? 보라색. 자, 가격 전략의 필요성은 뭡니까? 왜 필요한가? 시장 상황, 그 다음에 기업 상황, 제품 특성 등을 감안해. 왜?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적절히 책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프로핏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다.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지? 자, 가격 전략의 종류에는 신제품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제품 믹스 가격 전략,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신제품 가격 전략에다 초기 고가 전략, 그 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니까 고가 전략 반대겠지, 그지? 낮게 가격 설정할 거고. 제품 믹스 가격 전략은 앞에서 배웠다시피 제품 라인 가격 전략이 있고, 선택 사양 가격 전략, 종속 제품 가격 전략, 묶음 가격 알잖아. 그지? 묶음 가격 전략이 있고, 이부제 가격 전략, 그 다음에 부산물 가격 전략이 있고, 가격 차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가격 차별화는 말 그대로 이제 요 가격 차별화가 사실 뭐 이 가격 전략 안에도 들어가는 거지. 사실 가격 전략 안에 뭔데 가격 차별화도 들어가는 거죠. 가격 차별화 들어가는데 가격 차별화하고 따로 이렇게 제품 믹스와 관련되는 거하고 차별화 뒀습니다. 그래서 판촉 가격 전략, 판상 가격 전략, 판매 상황에 따라 가격 차별하고, 그다음에 또 고객 유형별 가격 차별하고 유통 채널별 가격 차별한다. 자, 전략들입니다. 중요하지, 그지? 예,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써먹으니까. 첫 번째, 신제품 가격 전략. 자, 기업이 신제품 출시할 때 선택하는 가격 전략. 초기 고가 전략. 자, 봅시다. 신제품 출시하는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가 서서히 뭡니까? 가격을 내리는 전략.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신제품 만들 때 사실 우리 R&D 하잖아. R&D 연구개발 하잖아. 그지? 그러면 기술 혁신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이거 해소하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래 됐을 때 또 시장에 또 경쟁 제품이 없어야 돼. 예. 이럴 때 동시적으로 엔드 개발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경쟁 제품이 없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지, 그지? 그다음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혁신 소비자나 얼리 어답터, 그지? 얼리 어답터, 그지? 혁신 소비자.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신제품을 구매해야 돼. 이런 조건이 맞을 때 초기 국가 전략이 통해, 그지? 그래서 신제품 선점 효과로 단기 이익을 창출 가능하지, 그지? 치고 빠지겠지. 이익을 툭 빨아먹고 빨리 빠지고 다음 제품 만들고, 그지? 그래야 경쟁되겠지.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됐으면, 자, 어떻게 한다? 경쟁 기업이 돈 될까 싶어서 시장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진입 장벽 치기 위해서 가격을 갖다가 내리겠죠, 그지? 맞죠? 그래서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자사 제품의 수요층을 더 확대하고 단골 고객 만들겠지, 그지? 자, 당연히 이 어떻습니까? 이런 제품들은 주로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낮추더라도 경쟁 부위보다 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익 창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죠. 그러나 터무니없이 가격 높게 하면 시장에서 소비자들 외면합니다. 이때도 물론 이제 고가라도 적정한 가격을 잘 책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벌써 34분인데 잠 오겠죠, 그지? 여러분들 중간에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머리 좀 돌렸다가 또 보십시오. 자, 2번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신제품 출시하면서 신제품을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는 출시 초기에 단기익을 희생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때 전쟁이 붙었단 말이야. 상대 경쟁 기업하고, 그지? 이런 것이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때, 그지? 그 다음에 초기 대량 생산으로 신속하게 생산 원가를 낮추려고 할 때, 그지? 처음부터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고자 할 때, 그지? 주로 선택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쟁 제품들 사이에 차별성이 부족한 사람 있잖아. 통신 산업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예, 그리고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한 사람, 그지? 어느 정도 산업이 런칭이 이미 성공해가지고 궤도에 올랐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그지? 그다음에
제품 믹스 가격 결정 전략. 자, 어떤 게 있나? 신제품 가격 전략. 단일 제품에 적용되는 가격 전략이 있고, 제품 믹스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복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때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 전체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죠. 그지?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다시피 제품 라인, 선택 사양, 종속 제품, 묶음 가격, 이부제 가격, 부산물 가격 뭐 이래 있는데,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 그러지? 용어를 기억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제품 라인 가격 전략. 자, 보자. 제품 라인 가격 전략은, 자, 기업의 제품 라인이 여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트 메뉴, 세트 메뉴. 그래서 제품 라인 하면 세트 메뉴야. 세트 가격. 자, 여러 개의 제품을 개별 판매하는 것보다 제품 라인 전체를 갖다 묶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래 개별 메뉴 하면 이게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묶어가지고 일반 세차, 고급 세차, 이렇게 프리미엄 세차, 요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가지. 일반 세차하면 요것만 들어간다. 외부 세차하고 내부 세차만 들어갑니다. 고급 세차할 때는 어떻습니까? 광택하고 방수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세차는 모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품 라인 가격 전략입니다. 세트 메뉴. 우리가 돈가스 같은 거 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제품 라인으로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선택 사양 가격 전략. 자, 주력 제품에 추가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 기본 모델이 2만원인데, 차 뽑을 때, 그지? 이거 설치하면은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선택 사양입니다. 그지? 풀 옵션 뭐 이런 말 하잖아. 그지? 그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 제품 가격 전략. 종속 제품 가격 전략 해서, 그 제품과 함께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종속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주고, 그지? 프린트하고 잉크가 있잖아. 불화. 종속이라. 그지? 네. 이제, 그래서 컴퓨터 팔고, 자, 컴퓨터 프린터네. 프린트가 주고, 프린트 잉크가 종이다. 부속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가격 낮춰가지고 대신에 종속 제품 가격을 높여가지고 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맞추는 거지. 예.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이고. 됐죠? 장난치는 거지. 조삼모사 하지, 조삼모사. 아침은 3개, 저녁은 4개. 그래서 원숭이한테 그래 하잖아. 야, 니 아침에 3개 주고,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으려니까 원숭이가 안 해.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러니까 먹고 원숭이가 끄덕끄덕 거리잖아. 그거가 또 큰 거지. 종속 가격 전략. 그지? 그 다음에 묶음 가격 전략. 그지? 종류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종류가 다른 거야. 그지? 종류가 다른, 묶어가지고 하나로 판매할 때의 가격이죠. 그지?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가도 햄버거 이래 가지고 뭐 프렌치 프라이, 음료수 묶어가지고 하지. 물론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그지? 이것도 세트로 묶는데 종류가 다른 거, 그지?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 묶잖아, 그지? 휴대전화, 집하고 인터넷하고 유선방송 묶어가지고 팔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주의하는 거 보자. 자, 묶음 판매라고 하는 거는 끼워 팔기나 원 플러스 원하고 달라, 그지? 자, 묶음 판매. 끼워 팔기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A 제품 구매할 때 반드시 B 제품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거, 이거는 공정거래법 내지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그래서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그 MS 있잖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됐냐면은 윈도우 9하고 컴퓨터 여러분들이 살 때 윈도우 9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반드시 탑재해 가지고 해라. 컴퓨터 제조사에다가 그랬다면 컴퓨터 만드는 공장에다가 무슨 얘기, 공장 회사 사장한테 뭘 했냐면, 너가 컴퓨터 만들 때 반드시 우리 뭐야 이거 프로그램 넣어서 해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끼워 팔기. 그래가지고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철퇴 맞았습니다. 그지? 행위 중지하도록. 자,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원, 이거는 뭐 합법이잖아. 그지? A 제품 구매하면서 A 제품 하나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땡큐지. 편의점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그지? 자, 이 지금 사례, 이거 MS와 관련 사례들은 뭐 인터넷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정리하면 요겁니다. 요거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인데 1998년도 IMF 터졌을 때네. 1997년이 IMF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PC용 소프트웨어 시장 95%를 갖다 독점하고 있던 거예요. 예, 독점 자체는 위법은 아닌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 불법적 경쟁 제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제조업자와 불법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탑재해라.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넷스케이프를 쓰는 회사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 쓰지 마라. 우리가 탑재하라. 그래서 우호적인 회사에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 반면에 넷스케이프를 탑재한 회사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예, 썬 회사라고 하는데, 예, 썬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가지고 윈도우 관련 자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썬 회사 자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즈 호환이 될 수 없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제품하고 호환 못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할 쪼개라 그 회사 95%는 많다. 그래서 항소했거든. 그래서 기업 분할 대신 다른 방법을 갖다가 법원이 조치를 했는데, 예, 이런 합의안이 나왔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경쟁 관계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 사용하는 기업을 비롯해서 윈도우즈와 함께 다른 회사의 운영 체계를 동시에 탑재하는 개인 컴퓨터를 판매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경쟁업체였거든. 옛날에 넷스케이프라고 있었단 말이지.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다 돼갑니다. 힘냅시다. 40분 지났네, 그지? 자, 2부대 가격 전략. 1부, 2부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가격 체계를 기본 가격과 4인 가격으로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우리 전기, 전화, 수도, 공공요금 이런 거 있잖아. 기본요금 있고, 기본요금을 넘어서서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입장료가 있고, 놀이공원 가면 입장료 있고, 거기다가 시설 이용료 있고, 그지? 택시요금도 기본요금에다가 시간거리 병산요금 적용하는 거, 이런 거잖아, 그지? 주간 심야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그지? 이런 것들을 말한다. 됐죠? 일종의 이것도 가격 차별인데, 그지? 제품 믹스 가격 결정이라고 보는 거지. 부산물 가격 전략, 남는 거, 그지? 부산물, 특히 뭐, 생선 가공 공장, 고등어 가공 공장 가면 이제 고기들 활복, 배를 자르고 나서 또는 등으로 쫙 자르고 나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창자, 내장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거 내장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버렸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내장 같은 거 모아가지고 사료로 만들잖아, 그지? 안 버리고 다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부산물이란 어떤 주된 제품의 생산 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2차 생산물인데, 예전엔 가치 없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자원화 시키는 거죠, 그지? 낮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면 생산 비용을 갖다 낮출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에소일 같은 경우도 원유 정제강에 나오는 잔사유, 그지? 벙커시유, 증줄유 등을 어떻게 합니까? 고도화 시설을 거쳐가지고 고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이제는 다 버리는 게 없는 거지, 그지? 소위 뭐 시즌말로 우리가 말하는 똥도 어떻습니까? 자원화 시키잖아, 그지? 부산물 가격 결정 방법이지, 그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매출액을 늘리거나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재활용하거나 가공 처리하여 높은 가격을 받는. 앞으로 이게 부산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예, 이게 앞으로 자원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원 경작에서 이런 것도 많이 다루죠. 자, 봅시다. 특히 해양 쓰레기 이런 거, 그지? 해양 쓰레기를 갖다가 없애는 거 이런 거 잘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 가격 차별화 전략에는 이익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전략. 자,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자, 구매하는 소비자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구매 시점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때문에 뭡니까? 가격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화의 종류에도 어떻습니까? 크게 하면 4가지 종류, 이거보다 더 많은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 차별, 판매 상황별 가격 차별, 고객 유형별 가격 차별, 유통 채널별 가격 차별로 나눠집니다. 예.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먼저 판촉을 위한 가격 차별, 즉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는 방법이죠. 또는 중간 상황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는 방법에는 현금 할인, 수량 할인, 기간 할인, 계절 할인, 현금 환불, 단골 고객 보상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 할인해 주는 거, 가격 현금 할인. 그 다음에 일정 이상 구매할 경우에 가격 할인해 주는 방법, 수량 할인. 그 다음에 특정 기간에 구매할 경우에 가격 없애주는 방법이죠. 그지? 보통 보면 백화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마트 같은 데서. 그 다음에 비성수기에 가격 싸잖아. 그지? 물량이 남아도 오니까 계절 할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 현금 환불해 주죠. 일정 이상 구매하면은 현금을 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상품권을 배분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단골 고객한테 어떻습니까? 현금이나 현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거, 그지? 그게 바로 포인트 마일리지, 그지? 이런 거네. 포인트는 단골 고객 보상제 뭐 같은 거라고 봐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중간상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예, 중간상이 외상거래하지 않고 현금 결제할 때, 그지? 일부러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이 현금 할인이고, 그 다음에 거래 할인, 기능 할인, 중간상이 어떻습니까? 자기 그 운전기사 대신해가지고 운송 보관해줄 때, 자기 대신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사줄 때, 사다 줄 때, 재료를 사다 줄 때, 경비를 갖다가 부담하는 방법이 거래 할인, 기능 할인이고, 촉진 공제, 광고 공제, 진료 공제였습니다. 자, 중간상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사 제품을 갖다가 광고를 해줍니다. 당연히 광고 금액 일부를 공제해주고 빼주는 거지. 그 다음에 중간상이 지낼 때의 좋은 위치에다가 자사 제품을 지내줄 때 고맙다고 어떻습니까? 보상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자, 됐고. 마트에 이런 내용들을 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야, 이제. 그지? 지식이 이제 많이 축적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판매 상황별 가격 차별. 지역별 가격 차별, 그지? 해외와 국내, 서울과 지방, 지역별로 차별할 수 있지, 그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에 갭이 존재하잖아, 그지? 시간대별 차별도 가능하지. 주중, 주말, 시간대별로, 그지? 근데 갭이 존재하니까 가능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용도별 차별을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우유 제품 가격을 음료용 우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우유, 그 다음에 버터 우유, 용도별로 우리가 차별할 수도 있고, 그지? 고객 유형별로도 가격 차별할 수 있지, 그지? 도매상과 도매상 규모가 다르니까, 그지? 가격 차별할 수 있고, 이 차표에도 어린이, 일반, 어르신 이렇게 연령별로 차별할 수 있고, 극장 음악별로도 어떻습니까? 좌석별로 이렇게 VIP, R석, S석 차별할 수 있고, 그지? 신문 잡지 구독료도 일반인하고 학생으로 차별할 수 있지. 버스 탈 때도 가격 차별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유통 채널별 가격 차별. 그래서 백화점, 일반 매장, 정매, 홈쇼핑, 모바일 쇼핑 채널별로 가격 달리 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 들어가면 우리가 뭐 1급 차별, 2급 차별, 3급 차별, 4급 차별 이렇게 하죠. 4급 차별은 없다. 1급, 2급, 3급으로 나오는지 크게, 그지? 그래서 보면 이 책에는 없는 건데 price discrimination 해가지고 가격 차별이지. 1차 가격 차별, 완전 가격 차별이죠. 그래서 모든 공급자가 저하의 가격을 모두 달리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격은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만큼의 수요량이 책정될 수 있지만, 이 각각의 가격이 돼 가지고 생산량에 대해서 각각의 가격을 다 일일이 다 미세하게 다 쪼갤 수 있다. 미세하게 다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가격을 다 생산 소유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별할 수 있다면, 이만큼을 전부 다 뭐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잉여물로 가져갈 수 있잖아, 그지? 공급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급자가 저하의 가격을 모두 달리 설정하는 경우지, 그지? 모든 저하에 대해서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어가 있는 금액을 파악해가지고 개별로 가격 차별화. 앞으로 빅데이터에 되면 그게 가능할란가, 그지? 그래서 이 소비자 잉여잖아. 이 컨슈머 서플러스. 이거를 모두 독점기업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1차 가격 차별 또는 1급 가격 차별 또는 완전 가격 차별. 그지? 이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2급 가격 차별인데, 봅시다. 자, 보면, 뭐, 요겁니다, 요게 요겁니다. 보시면. 자, 2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의 구매량에 따라 가지고 단위당 가격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 그래서 재화의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서로 다른 가격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에서 몇 개까지 뭐 얼마 이래 하잖아, 그지? 우리 마트나 그 가면은 뭐 한 개에서 뭐 3개 구입하면 얼마, 3개에서 4개, 뭐 3개에서 6개 구입하면 얼마 이래 하잖아, 그지? 그겁니다. 번들 가격, 묶음 가격, 그지? 그래서 자, 이래 되는 거지. 보면은 지금 수량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의 가격에 판다? 이만큼의 가격에 팔고,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가격, 이만큼의 가격에 또 팔고, 그지? 팔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지? 자, 이만큼의 구입량은 또 이만큼의 가격에 팔고,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죠, 그지? 또는, 되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이만큼의 구입량은 어느 가격에 판다, 또 이만큼의 가격에 판다든지, 또는 이만큼의 구입 가격은 어느 정도에 판다, 또 이만큼의 가격에 판다든지, 아니면 이만큼의 구입 가격은 또 이만큼의 가격에 판다든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가격 자체가 원래는 이렇잖아, 그지? 원래는 가격이 피제로 딱 돼 있을 때 그때의 수요량은 이만큼이잖아, 그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우리가 생산자한테 지급하잖아. 지급하고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 됩니까?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잖아. 그지? 소비자 잉여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 봤던 1급 가격 차별은 이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가격을 다 일일이 쪼갤 수 있잖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가격 차별됐단 말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가격 차별은 없거든. 이상적인 거고. 자, 그런데 그나마 생산량에 따라가도 이 생산량을 일일이 다 아주 미시적으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이크로하게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의 범위, 수요량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쪼개줍니다. 가격을 그지 묶은 가격으로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양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되면 이만큼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당연히도 어차피 묶은 가격을 하면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잉여의 요 삼각형 되는 요 소비자 잉여 부분을 갖다가 더 쪼개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이만큼씩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지? 네, 이겁니다. 구간을 나름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소비자 잉여를 갖다 생산자 잉여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게 2급 가격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에서 많이 보잖아, 그지?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전기요금 사용량 구간에 나눠가지고 가격을 달리 책정하잖아. 네, 이것도 뭡니까? 2급 가격 차별, 다단계 가격 차별. 됐죠? 자, 예제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급 가격 차별이지, 그지? 3급 가격 차별은 탄력성에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차별하는 겁니다. 시장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지,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탄력성이 낮은 데는, 높은 데는 낮은 가격 설정하고, 낮은 데는 어떻습니까? 높은 가격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한꺼번에 나타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X축이고 이게 지금 Y축 가격이야, 그지? 가격이고, 그 다음에 2시장, 1시장 요래 돼 있는데 이걸 그림을 갖다 나타낸 게 이겁니다. 이거고.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봤을 때는 여기 1시장이고 시장 1번이고 여기 시장 2번입니다. 2번인데 2번 시장이 지금 1번 시장보다 수요의 탄력성가 비탄력적입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 그 다음에 한길 수입은 딱 이것을 갖다가 반분하니까 한길 수입은 이거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지? 아래쪽에 있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시장이든 2시장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드는 그 재화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같습니다. 한개 비용 같습니다. 평균 총 비용 단가잖아, 그지? 단가는 다 같아, 그지? 같습니다. 자, 1시장은 학생 구매자, 2시장은 기업 구매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매자가 비탄력적이고 학생 구매자는 탄력적이야. 그래서 비탄력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MC하고 지금 뭐가 만나는 점, MR하고 만나는 점에서 좀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여기서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치? 가격이 PB로 되고, 그지? 자, 그다음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되죠. 그치? MR하고 MC에서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되죠. 그래서 비탄력적인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지?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알 수 있다. 그지? 자, 이게 3급 가격 차별이고, 탄력성에 의한 가격 차별이죠. 자, 이런 가격 차별이 성립되기 위해서 성립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독점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격 차별할 수 있고, 그지? 어느 정도의 가격과 생산량이 조정이 가능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돼. 가격 탄력성이 다른 구매자 집단으로 분리 가능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재판매가 배제돼야 됩니다.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그지? 차익 거래를 노리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A 구역, B 구역 또는 1시장 이상이 있을 때 여기서 뭡니까? 싸게 구입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비싸게 여기 가서 판다.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재판매 배제. 그래서 원 구매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운송 사업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격 관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